저 혼자만 작업이 아닌데 서울의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달동네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달동네는 이 백사마을은 중계 본동 104번지를 갖다 가리키는 말이 백사마을인데 60년대 청량리 왕십리 청계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조성한 마을입니다. 보신 바처럼 저렇게 이제 서울의 외곽에 사방이 산으로 위호된 곳에 가서 조성된 마을입니다. 이 사람들, 물론 이게 쫓겨난 사람들이 4평의 땅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냥 집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도구도 없고 없으니까 뭐 이 삽이나 벽공이로만 가지고만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장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지형의 순리를 그대로 따라서 지었습니다. 집 하나의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전체적인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게 전체적 풍경은 이 백사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달동네인데 이렇게 진화를 과정을 갖다 거쳤죠. 그리고 이제 1000세대가 이제 이 마을을 갖다 형성을 이루었는데 물론 환경은 열악해서 이를 갖다가 재개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재개발 세력들이 예의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고층 아파트를 갖다 지으려고 하는 것을 지난번 시장 때 오세훈 시장 시절에 개발 계획을 세워진 것을 제가 도무지 못 참아서 이 제안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어필을 갖다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갖다 거친 것 때 임대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 아파트 말고 분양은 이제 이익관계가 있는 곳이고 임대 아파트는 시에서 개발한 거니까 시에서 개발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게 주거지 보전 임대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발 달리하게 됩니다. 이것만이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전혀 다른 주거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고루한 건축을 집을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탈피해야 우리의 존재가 다시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이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보존할까? 세계 유수한 그런 어떤 기관에서 공고한 방법들이 역사마을을 보존하는 권고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일일이 드리지 않고 종합을 하면 4가지를 보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형을 보존하고 길을 보존하고 필지를 보존하고 생활 방법을 보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를 보존하고 건축은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4가지를 보존하면 역사마을이 보존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따라서 모든 길은 아무리 험하고 가파르고 좁아도 보존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재료는 다 바꾸고 인프라도 다 알리니까 다 뒤집어야 되지만은 모든 길의 공간은 보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런 남겨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를 보존합니다. 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면 필지를 보존하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3, 4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은다고 하더라도 200%가 거의 맥시멈들인데 200%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땅을 2배로 땅을 꽉 채워서 2층으로 지으면 거의 200%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간을 좀 덜어내고 하면은 길도 내고 마당도 만들고 하면 3, 4층이면 충분히 200%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층 아파트 짓는다고 200%가 반드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왜 고층 아파트 삽니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공간에 관한 신기루 때문에 허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원래 사는 것은 땅에 가깝게 살아야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고층 아파트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지하주차장에 가서 차를 파킹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은 이곳에는 누가 죽는지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지금 붙어 살 뿐이지 결단코 모여 살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점점 SNS, 인터넷에 빠지면서 공동체가 벌써 와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 건강한 공동체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땅에 접촉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형을 보존하고요.
생활 방법 보존합니다. 왜 원주민이 쫓겨나냐면은 생존 환경하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는데 생존 환경은 이렇게 보존하면 생소하지 않습니다. 높은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안에 부엌, 침실, 욕실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부분은 침실만 가지고 나머지는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우리 과거에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를 갖다 유지했습니다. 쓸데없는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공유마을입니다. 공유적 삶을 살아야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갖다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이걸 기획을 하고 12명의 건축가를 갖다가 초대해서 12명마다 필지를 나누어 주고 일일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옛날에 있었던 직한 그런 어떤 유의 마을입니다. 마을들, 길들, 공간들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을을 한 번만 만들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어떤 허상을 갖다가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끼리 이게 서로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왈가왈부한 채 몇 년을 지나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합의를 보고 아마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만간에 새로운 형태의 거주 풍경을 갖다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